박물관에 가면 예전에 사용했던 물건들도 보고 문화를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도 있고 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가 담긴 박물관의 의미는 중요한데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부산시립박물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 중인지 이번에 새로운 정은우 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시립박물관 정은우 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부산시립박물관장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갈치 아지매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부임한 부산시립박물관장 정은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2달이 지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십니까? 작년 11월 4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업무 파악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행정이 다소 생소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해야 될 주요 전시,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은 부산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박물관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아주 우수한 연구원들,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과 힘을 합쳐서 2022년 해야 할 사업들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관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전에 동아대 석당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분명히 다르겠죠. 대학 내의 이제 박물관과 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의 규모도 커졌을 테고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석당박물관 관장을 했지만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하면서 보직을 했기 때문에요. 또 그런 점만이 아니라 부산박물관과 대학의 박물관과는 규모, 인원,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박물관은 1978년 7월 11일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개관한 시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박물관은 지금 내가 있는 본관만이 아니라 각각의 역사와 특수성을 가진 복천박물관 들어보셨죠? 복천박물관. 정관박물관. 들어봤어요. 기념관, 동삼동 태청전시관 이렇게 각 시기를 달리하는 역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박물관들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박물관의 그 모든 걸 다 관장님이 관장하시나요? 제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간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부임하기 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막중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이 정말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아주 바쁘게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바쁘시겠어요. 사실 부산 시민이라면 부산 시립박물관에 어릴 때 어쨌든 학교에서 단체로도 가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부산 시립박물관 무슨 강점이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번씩 다 와보셨죠? 네. 아마 와보셨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의 역사가 45년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을 그동안 구입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그런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해양 관문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산 박물관에는 이를 해양 도시다, 관문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선사부터 현재까지의 6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이 부산시립박물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물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전시까지 해서 이런 모든 것을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수준 높은 연구진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가장 강점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와보셨죠? 예, 네. 예. 부산박물관에 오시면 뭐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근처에 유엔평화공원하고 네. 그렇죠, 연결이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사실은 건강을 찾고 힐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스팟으로 다 알고 있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요. 네네. 꽃향기에 젖어서 1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 공간입니다. 관장님 너무 네. 홍보 잘해주시는데 맛깔스럽게. 네, 그래서 아, 코로나 깜짝이야. 시대에 특히 예, 코로나 예, 시대에 예, 예. 위로하고 힐링받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간 속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예, 예.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네네. 많이들 오셔서 그런 힐링을 받고 아름다운 꽃향기 속에 좀 거닐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네. 더불어서 유물의 감상도 함께하는 그런 것이 뭐 부산박물관의 강점이 정말 많은데 네. 이런 점들이 강점이라고 좀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은 평화공원 갔다가 시립박물관 맞습니다. 이렇게 네.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냐고 부산에 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평화공원에다가 시립박물관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에 가서 이제 정원도 보고 다 이제 근사한 건물도 보고 하는데 사실 유물들 이렇게 볼 때 막 다 써진 거 읽어보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산 시립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들 뭐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박물관의 본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62,000점입니다. 예. 그리고 분관 아까 말씀드린 뭐 정관박물관, 복천박물관 다 합쳐서 하면 84,000점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국가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하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국보가 2건 2점이고요. 보물이 3건 13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또 있는데 이건 뭐 400여 점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많은 중요한 유물들을 가장 많이 확보한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국가 지정문화재 중 국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국가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네. 두 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국보 200호 금동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네. 국보 233호 성남암사지 납석사리호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실은 지정문화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 중요한 건 네네. 아니에요. 네네. 이 외에도 뭐 고고, 도자기, 공예, 조각, 해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이것이 다 우리 역사와 문화, 특히 부산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 유물 성격으로만 봐도 이 부산 박물관은 그냥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의 기관으로서의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장님께서 고미술 전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네. 매력은 뭔지 또 이 관련해서 우리 부산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부산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를 얘기하기는 너무나 네, 많아서 많아서, 예. 전시에 걸친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부산 지역의 뭐 각 박물관이라든지 뭐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뭐 널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미술 오래된 그런 뭐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쭉 있는 그런 고미술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물을 보면요, 유물 속에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또 이것이 다른 나라와 당시 어떤 교류를 했는지, 당시의 패션은 무엇인지 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유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나아가서는 뭐 경제적인 수준 이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미술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금동 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그거를 이제 따로 전시를 하면서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좀 힐링을 하고
그냥 네. 가만히 보는 것으로 좀 위로를 받았다. 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도 좋은 유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특별한 전시 같은 것들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방을 네. 만들어서 네네. 지금 말씀하신 국보 78호, 국보 83호 네. 두 개의 방가 사유상을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방가 사유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지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바로 이제 우리 박물관도 지금 기대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 기대를 하면 됩니까? 네, 오. 기대를 하시고요. 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5월에 하는 큰 전시가 있어요. 예, 예. 그때 직접 우리 부산 시민들이 와서 그런 사유의 방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네, 우리만의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특수성, 예, 정체성을 아무렴요, 가지고 아주 큰 정말 위로와 힐링을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정말 큰 기대를 해주셔도 전혀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것을 5월에 지금 준비를 하고 커튼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얘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5월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꼭 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니 기대해 이제 우리 주십시오. 보통 해외 가면 뭐 유명 박물관, 미술관 요런데 뭐 현지 투어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설명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금 부산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도 아니면 뭐 부산에 여행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관광 상품이랄지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해외에 가면 어느 박물관에 이제 전시를 어떤 거 봐라 하는 코스가 사실 네네네. 있죠. 네네. 근데 우리 부산도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뭐 글로벌 전시라든가 예, 예.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직접 오시면 우리가 그런 코스들을 다 안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 다 설명을 하시는 해설사 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또 굉장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글로벌 전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맞아요. 우리가 부산 박물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글로벌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글로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글로벌 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전체성을 앞서 로컬이 강조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만 너무 따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모방에 치우칠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네. 단점이 네. 있죠. 그런데 부산만의 특징을 강조해서 특수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앞세운 그런 로컬이 강조되면서 그것이 나아가면 전국 네. 세계화로 그렇죠. 예, 되는 예,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글로컬한 방식의 그런 모든 전시라든지 뭐 어떤 전시를 앞세운 코스를 예, 예.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자, 글로컬이 글로벌이 되는.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지역적인 특징이 살려야 그것이 나아가서 글로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시와 물론 유물의 어떤 해설 모든 네, 것들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또 기대를 5월 기대, 요거 기대. 기대를 한꺼번에 펴시고 하신다 오늘. 그러면 부산 박물관 특히나 시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제 부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짧게 여쭐게요. 네. 부산 시립박물관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곳이라는 점이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의 역사와 유물을 통해서 사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이 지닌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유물이라는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설명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부산의 역사를 통해서 지역적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네. 네네. 그러니까 유물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험하는 이런 역사 교육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연령, 어떤 집단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교육과 행사를 한 20여 개 다 분별을 해서 예, 예. 지금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예, 예. 일단 좀 오셔서 네,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공감하고 즐기는 그런 음. 것을 앞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분도 뭐 훌륭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박물관 안에 가면 관장님이 저 좀 설명해 주시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오늘 말씀을 네. 잘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월 5월에 한번 나와서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시립박물관 정은우 관장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부산에 뭐 문화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영화